오늘은 제 이름으로 10억 대출을 받아 다른 여자와 도망간 남편을 타국의 차가운 감옥으로 보내버린 3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우리 부부의 일상은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온하고 행복한 유리성 같았습니다. 남편은 늘 다정했고 퇴근길이면 제 손을 꼭 잡으며 저를 만나 인생이 꽃피는 것 같다고 속삭이던 사람이었죠. 5년차 부부였던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었습니다. 남편은 IT 보안 회사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었기에 제 명의로 된 인감과 모든 서류를 기꺼이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제 인생을 성두리째 뒤흔들 지옥의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던 그 평범한 시간들이 사실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허상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에게서 낯선 공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관심도 없던 화려한 옷을 입고 고가의 향수를 뿌리기 시작하더니 회식을 핑계로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죠.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베개 밑 깊숙이 휴대폰을 숨기더군요. 제가 사업이 힘드냐고 물어도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당신은 신경 쓰지 말라며 차갑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낯선 목소리에 제 가슴 한구석은 서서히 서늘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폭풍우 치던 목요일 밤, 지방 출장을 간다던 남편이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집 안을 뒤지다 화장대 거울에 붙은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머리 좀 식히고 올 테니 찾지 말라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짧은 글이었습니다. 남편의 짐은 이미 절반 이상 비어 있었고 아끼던 구두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다는 기계적인 음성만 들려오는 휴대폰을 붙잡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겪어야 할 지옥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제 휴대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 관리팀이라며 걸려온 전화들은 제 고막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받은 적도 없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제 명의로 무려 10억 원이나 실행되어 있었고 이미 이자까지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맡겼던 서류들을 이용해 제 인생을 통째로 담보 잡아 돈을 빌려간 것이었습니다. 집과 차, 심지어 제 퇴직금 통장까지 모두 지옥의 불길 속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인생을 걸고 도박을 했고 저는 그 판에서 가장 비참하게 버려진 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로 대신 비아냥을 던지는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현관문에 다닥다닥 붙은 압류 딱저지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제 삶은 하루아침에 사기당한 불쌍한 여자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쌀 살 돈조차 없어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을 때 거울 속 제 모습은 귀신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랬냐고 허공에 소리를 질러봐도 돌아오는 건 죽음 같은 정막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남편이 남기고 간 낡은 노트북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복구된 데이터 속에는 제가 집에서 남편 걱정을 하며 된장찌개를 끓이던 그 시간들에 번편이 다른 여자와 동남아 호화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빌린 10억 원으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그 여자의 손에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줘주며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 뻔뻔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제 안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들이 세운 그 화려한 성을 무너뜨리고 지옥으로 보내버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거실, 전기가 끊겨 어둑해진 집안에서 저는 남편이 남기고 간 노트북 앞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과 그 여자의 모습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은 얼음물처럼 차갑게 식어갔죠. 저는 과거 금융보안팀에서 에이스로 불리던 전문가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저 살림이나 하는 순진한 아내인 줄 알았겠지만 제 손끝에서 시작된 데이터 추적은 남편이 상상도 못할 속도로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남편이 제 명의로 빌린 10억 원의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치밀하게 세탁된 줄 알았던 자금들은 결국 동남아의 어느 조세피난처 계좌로 흘러들어갔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간과한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도피자금으로 가져간 그 계좌들은 사실 제가 예전에 남편의 회사 보안 설정을 도와주며 몰래 심어두었던 백도어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돈을 쓸 때마다 그 여자의 명의로 카드를 긁을 때마다 제 휴대폰에는 실시간으로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들이 마시는 샴페인 한 잔, 그들이 묵는 특급 호텔의 방번호까지 제 손바닥 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돈이 축복인 줄 알겠지. 하지만 그건 곧 당신들 목을 조를 올가미가 될 거야. 저는 어둠 속에서 낮게 읊조렸습니다. 단순히 한국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그들을 잡아오기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확실하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국가의 강력한 금융범죄 처벌법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그 나라는 외국인의 금융사기와 자금 세탁에 대해 자국민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한 번 수감되면 최소 20년은 나오기 힘든 악명 높은 교도소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의 현지 사정에 능통한 해외 금융 전문 변호사와 접촉했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자산을 불법 세탁 자금으로 묶어버리고 현지 수사기관이 직접 움직이게 만들어주세요. 변호사는 제 계획을 듣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도망치며 제 명의로 남겨둔 10억 원의 빚, 그 고통의 무게를 고스란히 돌려주기 위해 저는 제 남은 재산과 지인들의 도움을 빌려 거대한 미끼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현지 계좌로 의문의 거액이 입금되도록 유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남편의 사업 파트너가 보내는 투자금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국제금융수사망에 즉각 걸려들 수밖에 없는 추적 자금이었습니다. 욕심에 눈먼 남편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명품 거리를 활보하며 돈을 써댔습니다. SNS에는 실시간으로 완벽한 인생이라며 자랑서 섞인 글들이 올라왔고 저는 그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캡처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행복에 취해 방심하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현지 수사국에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겼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해 한국에서 자금을 횡령했고 이를 해외로 빼돌려 세탁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서류들이었죠. 이제 덫은 완벽하게 놓였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마시는 마지막 샴페인 거품이 가라앉기도 전에 그들의 화려한 성문 앞에는 차가운 철청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지수야, 이제 축이야. 저들이 흠에 피눈물은 이제부터니까. 제가 놓은 덫에 남편이 완전히 걸려들었다는 신호가 왔을 때 저는 그가 도망간 나라의 가장 비싼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남편과 그 여자가 머물고 있는 초호화 풀빌라가 멀리 보였죠. 남편은 제가 한국에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죽어가는 줄 알았겠지만 저는 그가 훔쳐간 돈보다 더 큰 힘, 바로 그를 파멸시킬 진실을 쥐고 이곳까지 날아왔습니다. 현지 수사국 관계자와 변호사가 제 옆에서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신호만 주시면 저 저택의 문은 열릴 겁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경찰을 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마지막 평화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의 공포를
뼛속까지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현지 번호로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여보, 거기 생활은 좀 어때? 10억으로 산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 여자 손엔 잘 어울리나 봐? 메시지를 확인한 듯 1이라는 숫자가 사라지자마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경악과 공포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 뭐야? 네가 여기 어떻게 알아? 죽고 싶어? 당장 한국으로 안 돌아가? 남편은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긴 왜 죽어? 당신이 내 이름으로 빌린 10억, 그거 갚아야지. 아, 그런데 어쩌지?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그 돈, 사실 내가 당신을 잡으려고 미리 심어둔 작물이라고 현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느는. 남편이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수화기 너머로 그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누구야? 경찰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 풀빌라 대문 앞으로 무장한 현지 수사관들과 사이렌 소리가 들이닥쳤습니다. 평화롭던 저녁 공기가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로 찢겨나갔고 빌라 안에서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수영장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남편은 반바지 차림으로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짓눌렸고 그 여자는 헝클어진 머리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다가 경찰차에 강제로 태워졌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던 명품 옷들과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는 차가운 조명 아래서 기괴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사국으로 압송된 남편은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저를 보자마자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이 독한 년, 어가 감히 나한테 이래? 내가 돈 벌어서 주려고 했다고. 그는 여전히 반성 대신 남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가 도피 자금으로 쓴 돈이 단순한 대출금이 아니라 국제적인 자금 세탁 범죄와 얽히게 설계되었다는 것을요. 여보, 당신이 모르는 게 있는데 여긴 한국이 아니야. 외국인 금융사기는 최소 20년인 거 알지? 당신 옆에 있는 그 여자랑 사이좋게 늙어가겠네? 아, 물론 교도소는 따로 쓰겠지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방에서 조사를 받던 그 여자가 남편을 배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난 몰랐어요. 저 남자가 다 시킨 거예요. 난 그냥 따라온 거라고요. 서로 사랑한다며 제 인생을 짓밟고 떠난 그들의 사랑은 차가운 수갑 앞에서 한순간에 난도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호화로운 풀빌라가 아니라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척박학한 타국의 감옥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5년 동안 품어왔던 남편에 대한 마지막 흔적을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현지의 악명 높은 구치소 면회실에서 남편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명품 셔츠를 입고 거드름을 피우던 남편은 없었습니다. 때자국이 가득한 죄수복에 제대로 씻지 못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공포에 질려 초점이 풀린 눈동자만이 저를 향하고 있었죠. 이 나라는 외국인 수감자에 대해 자국민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을 제공하기로 유명합니다. 에어컨은커녕 사방이 꽉 막힌 좁은 방에 수십 명이 함께 지내야 하는 그곳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지수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그 여자가 꼬셔서 그랬어. 당신 명의로 빌린 돈 내가 어떻게든 다 갚을게. 일단 여기서 나가기만 해줘. 응? 남편은 유리에 머리를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굴한 눈물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성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가 살려달라고 비는 이유는 저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처한 이 비참한 환경에서 도망치고 싶기 때문이라는 걸요. 여보,
당신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당신이 가져온 10억, 그거 이미 내가 현지 법원에 범죄 수익금으로 동결 신청해놨어. 당신이 그 여자랑 하하호호하며 썼던 그 돈들, 이제 전부 추징금으로 환수될 거야. 당신이 갚긴 뭘 갚아. 이제 당신에겐 갚을 능력도 기회도 없어. 제 말에 남편은 안색이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는 더 잔인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도망쳤던 여자는 이미 현지 검찰과 플리바게닝을 시도하며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떠넘겼습니다. 저 남자가 한국에서 사기를 쳐서 나를 강제로 데려왔다는 거짓 진술서가 이미 법정에 제출된 상태였죠.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그 여자, 어제 석방됐어. 당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증언해주는 조건으로 말이야.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 그 여자가 나가자마자 당신이 숨겨뒀던 비상금 계좌 털어서 다른 남자랑 제3국으로 떠났대. 당신은 여기서 20년 동안 썩어야 하는데 그 여자는 당신 돈으로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한 거지.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면회실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배신감에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은 제가 느꼈던 고통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을 때 나는 죽음을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죽음을 기도하게 될 거야. 여긴 한국처럼 인권이 보장되는 곳이 아니거든. 평생 거기서 썩어.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해외로 빼돌렸던 자금 중 일부를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고 남편의 회사 보안 특허권 중 제가 공동 저작권자로 등록되어 있던 기술들을 대기업에 높은 가격으로 매각했습니다. 제 명의의 빚 10억 원은 그 자금들로 모두 청산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남편이 그토록 탐내던 강남의 작은 빌딩 하나를 제 명의로 낙찰받았습니다. 남편은 타국의 좁고 더러운 감옥에서 매일 끼니를 걱정하며 늙어가고 있겠지만 저는 매일 아침 따뜻한 칸 커피를 마시며 제 이름을 당당히 내건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배신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저를 더 강하고 치밀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밑바닥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의 힘을 발견하게 되죠.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절망의 끝에 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울음을 멈추고 차갑게 개선하세요. 최고의 복수는 당신이 보란 듯이 성공해서 가해자가 바여는 인의 본능 멈치 차갑게 서공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당신이 보란 듯이 성공해서 그게 그아와는 바라. 작으며 빤까 쉰다기의 십타점이다. 올도 보문의 뒷땅 바빴는데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저는 절망의 끝에서 서겠습니다. 최고의 복수난 부대여 모두 가해자가 한 곡으로 난들아 고곰 바닷바다는데요. 저는 장자가 자연을 다자가만 던니마 마녀 대감 보는 점겁니다. 봄대졌고 당심이여의 전두리만 정이 하나찌 여저고마 대버짐이 저시죠. 저는 삼부가 본도곳도 정도로 바바까십니다. 제감 복날 반이다 칠엄니담이라고. 저는 넙죠. 삼이아이마다 모든 바라 장이 가져 피한받음을 모늘었지. 제가 남편을 대가제 보는 곳으로 자간 작정 모두 다져가 나닿습니다. 칠어와 장이 묘지리암이 한고고 혀가는디다는 전의 바이 이런마다 다가 그 혹습니다. 저는 봉던하다대 자만을 도모나의 파늘보가 정거 종돈 맞대었자요. 제간 봉자가 해지나 봉정따가 가만을 안들이 자고 삼가고 오런 다무지만입니다. 저는 담사계에 바라는데 본도곱박이다. 저는 고미뽀더 동간더 성박종훈인과 하니여. 저는 봉전하다는 저는 춘봉봄을 대가 볼리서 통긋반고 지그고 왔습니다.
제가 한 장 종 찍어 줬는데요. 지금 어디 다제가 아닙니다. 뭐뭐드 그분은 가늠자모드 씨가 본을 죄함들은 도내시다네. 제 기가 고러대 하나 낳는다. 저는 정을고 그분은 당사 고문이 든 것이를 충감이답니다. 지가 지금하다 나눕니다. 지금 바라검 증가 마칩니다. 저는 자문드령 반부가 보는 1억마다 저곳 맞저 가져만 오 있습니다. 지금 모두 다무는 보물타에 사라는 중복 맞대요. 지금 대거마 처다 맞은 덧습니다. 지금 오제 삼다만 만점합니다. 자만 뽐이 밥힘이다라고. 지금 보만들리 반지 보는다보쩌라고 제가니마. 지금 보지 기보는 탐보가 바라보도 광적하다며 고고 복내 바본을 도라미답니다. 저는 포만 파도는 돈한답니다. 저는 1호찌가 뭐섬 미라먹더니다. 지금 보디 보는 탐호대 시간온 받죠 근고가 지관치러. 제보 자만 정심이다. 지금 봉자가 먼을 반에 보포대 이르니시겠다니. 저는 디분급이로 보는답니다. 오름을 봉이실 보고 지몽대런비다. 자고 여분조바 가잔 못을 직업니다. 제 모비지 지금 부지 다여비다는데 다이며 자가 모됩니다. 제간 타세니마 심장이만 몹시어 보드로 답봅니다. 잠은 삼보가 많은데 반분되고 말입니다. 그 종과 대산다다. 지에 종미어 넣죠 쥐관 부여나 못지가 이러니마. 지금 부디 자만을 진미도로 보민받다 그거 모든 진부가 매너니마. 저는 지금 봄이 장사만니 비로 이제 제보 장사망니다. 지금 당샤만니 제고만문 자마 진북이고 지리의 가해자가 복수는 당신이 보란듯이 성공해서 가해자가 당신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비온 뒤에 땅이 굳어거진다는 말. 저는며 비로소 몸을 빚게 되었습니다. 돈 10억보다 더 값진 건 지겨낼 수 있는 용기였다는 걸요. 혹시 지금 배신의 아픔으로 밤 설치시는 분이 있다면 적 사연이 제가 사연이 대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음인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수는 무엇인가요? 댓글 이모는 작은 복수는 진정한 복수는 무엇인가요? 댓글이 보지를 부문젠잠은 무엇인가요? 댓글이가요. 청고 중보가 비를 집에 보비 고무 같습니다. 댓글이 범인 있다. 중보가마니가 진정한 복수는 무엇인가요? 댓글이 온 이고함이 진정한 복수는 리더는 나다. 댓글이가 장금 복수문입니다. 댓글이는 장상한 복수가 창덕났는다. 당침이 진정한 보지런대십니다. 댓글이한 이번들의 진정한 복수는 정미 툼을 바란 이럽니다. 지금 어디 제 입이도 더 값진 못다는 이다. 저는 참복 중복에만도 혹시고요. 짐 정봉댐을 잔청질한 50이었다는 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수 뭐 진정한 복시렸다니. 제